네, 투표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. 투표합시다 해주시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했습니다. 사전투표 때 새벽에 6시에 갔거든요. 투표소에서 이 함에다가 종이를 넣을 때 그 시간이 6시 12분이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제 앞에 8분이 계시더라고요.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. 1792님, 그래요.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는 게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저는 어제 그 11살짜리 아이가 1200km를 혼자 걸어서 피난길에 나섰다. 이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래요. 기름값, 주가, 금융시장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당장 멈춰야겠죠. 저희는 게임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다루잖아요.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는 P2E라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알려드릴게요.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플레이가 게임 한다는 뜻이잖아요. 언은 돈을 번다.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플레이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게임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국내에선 또 불법이라고 하거든요. 사행성 논란, 규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튜브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대표를 맡고 계신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사님, 이 게임도 하고 돈도 번다. 우리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이런 얘기잖아요. 네.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메이드 시작해서 넷마블, 컴투스, 네오위즈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들이 다 시작한다고 하는데 요게 실제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습니까? 네, 작년에 대표적인 엑스 인피니티라는 곳에서 이 P2E 게임을 시작을 했었는데요.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이 40억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돈이 되는 돈이죠. 그러니까 네. 사실은 대단히 많고 이것이 대부분 다 NFT라는 토큰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NFT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사실은 그런 그림 이런 NFT보다 가장 많은 이 NFT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우리가 동남아나 남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재밌죠.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발행한 게임이고 미국 사실 이용자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게임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율은 약 40%가 필리핀 사람, 그다음에 베네수엘라, 그다음에 브라질,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식 순으로 지금 태국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크게 속았던 테마주가 메타버스라면 올해 또 할 수 있는 것이 P2E 테마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P2E라고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이것이 한참 잘 나갈 때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$1,000 벌었어요. 물론 네. 이 $1,000를 벌기 위해서 20시간 하루에 해야 됩니다. 인간이 20시간 못하니까 보통 한 가정이 한 패밀리가 달려들어서 교대로 잠을 자면서 20시간 하루 할 경우에 한 달에 $1,000를 벌 수 있는데요. 그것이 21년 8월부터는 $400로 줄어들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이 P2E로 이게 게임에서 돈을 법니다. 우리처럼 하면 포켓몬처럼 X라고 하는 몬스터를 키우고 얘를 가지고 배틀을 하고 뭐 수수께끼 같은 퀘스트를 풀면은 막 이렇게 토큰을 주거든요. 그럼 이걸 가지고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코인 교환소에 가서 교환을 할 수 있어요. 달러나라든지 유로라든지 원화로나 다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는 족족 나가서 다 교환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화 가치, 그러니까 바꿀 때 이 교환할 때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. 그 안에서 하든 SLP라고 하는 토큰 이름이 SLP인데요. 이 토큰 받았던 것이 흔히 말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. 우리가 원화 가치가 한참 떨어지면 뭐 달러로 바꿔도 얼마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SLP라고 하는 내부 통화가 외부에 나와서 교환했을 때 교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폭락하다 보니 한 달에 $1,000 벌던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도 $400 벌게 되는. 하지만 $400가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죠. 월 $400는 건 거의 한 50만 원 돈이잖아요. 네.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2021년 작년 필리핀의 1인당 GDP가 $3,600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뭐 $400씩 벌어도 1년에 $4,800 정도 버는 거니까 평균 그러니까 1인당 GDP보다는 많은 돈이니
그렇게 작지는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할 만한 매력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동남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강정수 박사님 유튜브로도 보고 싶은데 오늘 보라 안 하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저희 하고 있습니다.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강정수 박사님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뉴스공장하고 채널이 달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.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TBS FM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. 자, 필리핀 이용자가 그래서 전체의 40% 이상을 차지한다.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이유는 그래도 만약에 한국에서도 지금 P2E 게임 출시를 다 예고하고 있거든요. 올해 정말 많은 P2E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그래도 월 100이라든지 200은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월 많이 벌어봤자 $400니까 50만 원이니까 20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필리핀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. 즉 1년 GDP 1인당 GDP 수준이 $4,000 미만인 나라에서만 해도 의미가 있는 이런 식의 게임으로 전락한 겁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 통화 가치, 이 내부에 있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. 보통 우리가 이 폭락하는 건 우리 통화 가치 폭락은 여기 경제발전소에서도 여러 청취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 유동성이 크게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P2E 게임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,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또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유동성의 그 홍수가 게임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. 이거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 달 사이에 게임으로 버는 돈이 60%나 줄어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.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개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 유저들이 열심히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의 통계를 보니까요. 또 엑스트 인피니티 이용자가 처음으로 또 줄었습니다. 이건 왜 그래요? 맞습니다. 왜냐하면 $400도 이제 못 벌기 시작하는 거죠. 올해 2월은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는데 $300로 줄어들 거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요. 점점 왜냐하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하면 $400에서 $300, $200로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내오는 것이 지금 P2E 게임의 구조적 문제 아니냐.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SLP라고 하는 내부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즉 퀘스트 풀면 수수께끼 풀면은 뭐 통화 토큰 2개 받고 저기 수수께끼 풀면은 토큰 3개 받고 배틀 이기면 10개 받고 이렇게 받아요. 그래서 하루에 발행하는 SLP라는 그 안에 있는 내부 통화가 60억 개예요. 60억 개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부에서 경제활동, 즉 인게임에서 뭐 무기 사고, 장비 사고, 꾸미고, 뭐 아이템 사고 이러면 되는데 그중에 95%를 갖다가 교환을 해버려요. 왜냐하면 벌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95%를 갖다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도 마찬가지나요. 그러니까 돈이 95% 외부 경제로 빠져나가고 안에는 5%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도 안에서 돈은 돌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밖에 거래소에서 이거를 달러로 바꿔주는 사람들도 뭔가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토큰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사들였는데 이게 뭐지 계속 나오네. 매일매일 뭐 60억 개씩 쏟아지네. 그중에 95%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래 가치가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토큰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할인율이 올라가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어마어마한 거죠.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, 즉 내부에서 게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돈 쓰거든요. 빠른 속도로 장비 마련하고 빠른 속도로 파워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돈을 썼단 말이에요. 근데 돈은 게임을 할수록 돈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밖에 나가서 현금을 바꿔버리니 안에서 경제가 그러니까 내부 경제는 무너지고 밖에다 갔다가 돈 나갔다 파는 겁니다. 그래요.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과다 공급으로 인한 유동성 파티. 우리 이거 그 실물 경제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게임 세계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겠죠? 그렇죠. 이 가장 큰 이거는 이렇게 돈을 예를 들면 이 게임 회사가 작년에 벌어뒀던 돈들의 매출이 12억 달러예요. 근데 이 12억 달러가 뭐냐면 모바일 게임에서 작년까지 가장 매출이 많았던 게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하는 게임 캔디 크러쉬거든요.
캔디 크러쉬가 11억 9천만 달러를 작년에 매출을 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가 12억 달러를 냈습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매출이 높은 네. 거죠. 가장 많은 모바일 게임에서의 매출을 내고 있고 이 회사는 왜냐하면 모든 거래에 밖으로 나가는 거래에 수수료를 4.4% 이상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벌죠. 두 번째는 게임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왜 게임 길드가 있냐면 여기서 처음에 이 포켓몬 같은 이 몬스터를 하나 살 때 최고로 비쌀 땐 그게 $1,000까지 해요. 그러니까 게임 한번 하려면 $1,000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$1,000가 어디 있어요? 한 달 20시간 일해가지고 겨우 $400 벌 수 있는데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출을 해줘요. 대출을 해주고 앞으로 너가 번 돈에서 내가 이자율까지 떼가는 일종의 고리대 부업을 하는 겁니다.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돈을 꿔준다고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너 $1,000 없지? 그 대신 이걸 갖고 너 그 다음에 아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앞으로 $1,000 벌 때까지는 계속해. 그 돈 근데 우리한테 줘. 근데 $1,000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$200, $1,200, $1,300까지 선이자를 붙이네요. 그렇죠. 이렇게까지 해서 하다 보니 이 일종의 고리대 부업하는 게임 길드 미리 돈 좋고 사놔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이러한 길드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길드는 또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. 요 재밌네요. 이 네. 피카츄를 담보로 돈을 꾼다 이 얘기 아니에요? 네네.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 게임 회사 측 운영사 측에서도 야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좀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. 이렇게 놔둬서는 P2E 게임 다 망하겠다.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이 길드를 잡아내자. 이 고리대부업하면 안 되겠다 해서 $1,000 주고 처음에 게임할 때 돈을 내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했다. $60로 낮출게. 그래서 $60로 낮췄어요. 그리고 퀘스트를 많이 줄였습니다. 퀘스트를 줄여가지고 퀘스트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통화 발행량을 줄인 거죠. 토큰을 줄인 거죠. 왜냐하면 퀘스트 문제 풀 때마다 토큰을 줬으니까요. 무상으로. 그러니까 이거를 줄인다는 건 통화량을 줄인 거고 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쓰는 정책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 자국 내에서 통화가 좀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쓸 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템을 안 사더라. 그래서 뭐냐면 땅을 팔겠다라는 거예요. 샌드박스 게임처럼 우리도 땅을 NFT로 팔 테니까 너네 그냥 바꿔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. 여기 땅에다 좀 투자도 좀 해.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 쓸 거를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를 풀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흥미롭습니다.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지금 부동산 업자도 등장을 했고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사금융까지 등장을 한 상황이다. 네.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냥 재밌는 하나의 아이템일지 모르겠지만 저개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, 박사님. 네. 진짜 돈 버는 건 유저들이 아니라 이 돈 꿔주는 길드들 그리고 게임 개발 업체들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사실은 이 P2E 게임을 하면서 여기 있는 COO 운영총괄 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전통 게임 회사랑 다르다. 우리는 이용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전을 했거든요. P2E 게임. 드디어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. 이용자도 돈을 버는.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 게임사가 돈 버는 거는 작년에 가장 매출이 높았고 게임사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고리대부업을 할 수 있게끔 자본금이 있는 게임 길드가 돈을 벌고 그리고 초기 유저들은 좀 돈을 벌었어요. 필리핀에서 이거 벌어가지고 집 2채 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유저들은 좀 돈을 법니다. 네.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똑같은 시간 게임을 해도 버는 돈은 60%가 줄어드는 이러한 것을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냐면 좀 새로운 지금 P2E 게임이 페가서스라고 하는 게 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가서 하면은 벌 수 있다더라니까 엄청 몰려가고 있어요. 이게 결국은 그 실물 경제하고 비슷하네요. 맞습니다. 제일 처음에 카드가 보급될 때 신용카드가 막 번져나가면 카드 단말기 설치해주는 업체 자체가 을이지만 사실상 갑이 되거든요. 카드 안 되면 저희 장사 거기서 안 사 먹을래요 이렇게 되니까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래방도 무주공산일 때는 손님들이 줄 서서 노래방을 가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초기 비용이 비싸다. 또 수수료가 높다. 게임만 하고 돈을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플레이 투 원, 이 P2E 게임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건 허상인가요, 박사님? 허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저는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초반부터 설계를 게임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적인 어떠한 로직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.
그래서 통화량을 갖다가 하루에 뭐 6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이러한 달러 뭐 미국 정부도 아니고 무조건 찍어낸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통화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설계가 좀 엉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라면 P2E 자체가 당장에 붕괴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P2E는 조금 허상일 가능성이 아직은 많다. 가능성이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.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한국은 그런데 이 게임에서 번 돈을 밖에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. 불법이죠. 현행법상. 네, 그래서 P2E 게임은 한국에서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해외 언론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심층 분석, 뭐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P2E 게임에 대해서.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뉴욕타임즈라든지 대표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의원들도 조금은 자세하게 조사하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법적 제도 정치 해결 없이 먼저 게임 개발하고 이거로 주가 부양하는 것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네,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. 유튜브 채널 사업개미 구조대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